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그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형 동반성장 모델 창출을 위한 협약을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그 시장 진출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준정부 그 조직인데요. 대구시와 위원회는 지역 동반성장 정책 발굴, 정보 공유,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관련 사업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합니다. 예. 예, 지난주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 전망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 브리튼 엑시트라고 해서 브렉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슈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세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그 눈길을 끄는 것은 고용 동향입니다. 이제는 좀 나아질까 기대 심리를 갖고 보셨을 텐데요. 지난 4월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였죠. 5월에도 이 여파가 지속될지 관심입니다. 지난 4월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10.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내놓습니다. 공기업이 얼마나 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 경남, 거제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예, 지난주에 저도 전해드릴 때 동결이 더 우세하지 않겠는가 내다봤는데 한국은행 이런 예상들을 깨고 내렸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 같고요. 국내 내수 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처방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환호한 곳은 역시 증권가였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6%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외국인들은 순매수에 나서 지난 한 주에만 9,566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팔자보단 사자 위주였습니다. 예, 수년째 이어지는 전세난 속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아예 집을 사버리자는 매매 수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건설 관련 기업들의 주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에 집을 사자 수요가 물러들면서 분양 건설사들의 이익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지난 9일에서 10일 양일간 1.52% 올랐습니다. 전 업종 중 상승률 1위입니다. 예, 맞게 보셨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하고 고금리일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값이 오르는 동안 은행 이자나 2차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세입자는 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서 양자가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월세를 더 받는 게 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가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이 있는데요. 이번 인하의 배경이 2013년 이후 진행된 금리 인하와는 다소 다르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변수가 우선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와 소득, 고용, 인구 구조 등이 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살 사람이 소득이 낮거나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은행 예금 금리 떨어진 추세다 보니까
주거용보다는 월세 수익을 노리는 죄송합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5.52%로 은행의 물론 웬만한 저축은행 예금 금리보다 2배에서 3배 더 높습니다. 더욱이 전세값이 오르면서 전세 난민이라고 하죠. 일부 거주자들이 오피스텔로 몰려들 확률 또한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기준금리 인하의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없으면 결국 서민들의 월세나 보험료 부담만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주변의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쉽게 느끼실 텐데요. 저금리의 경기 부진으로 보험 업종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 인하로 예정 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 이율이 낮아지는 경우 환급금이 감소해 새로운 계약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선 그만큼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본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처럼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해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줄이는 보험 상품 또한 늘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나 혹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다른 것으로 갈아타자 혹은 새롭게 가입하자고 권유한다면 꼭 경계해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 미세먼지의 원흉 중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냉각수를 갖고 작물 재배 활용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이야기인데요. 남제주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증기를 시키고 바다에 버려지는 온수를 끌어와 농장 망고 재배에 썼다고 합니다. 발전소 냉각수를 작물 재배에 이용한 것은 이 지역이 최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나온 온수가 주변 하천이나 바다 수온을 높여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소 냉각수를 활용해 망고를 재배한 조합은 제주 행복 나눔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유류 사용을 대폭 감축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정부의 온실가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온실가스 1톤을 줄일 때마다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시대에 이 같은 사업 혹은 캠페인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에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